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고 날씨도 꾸물꾸물한데 연휴가 길어서 추석들 보내시는데 뭐 큰 애로사항은 없으시잖아요. 여행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시장도 열리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시장을 좀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시장이 너무 좋네요. 그동안 지난 4월 달부터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이게 한두 달 진행되다가 그칠 시장이 아니다. 최소한 2027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었는데 지난 목요일 날 10월 2일 날 우리 시장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956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1984년 1월 4일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계된 게 1984년 1월 4일 날 100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코스피 지수가 지난 이제 10월 2일 목요일이죠. 종가상으로 3,549포인트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목요일 날 외국인들의 매매가 놀라울 정도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금요일 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외국인들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당일 하루 순매수 규모가 3조 1,400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달에 2월 11일인가요? 그때 2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1992년도 주식시장 1월 2일 날 자본시장이 외국인한테 처음으로 개방됐습니다. 그때 저도 주식시장에 있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저퍼혁명이라고 했던 광활한 시장이 91년 10월 달부터 전개됐던 상황이었고요. 그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 PR 종목들의 대변혁의 시기에 동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꾸준한 매수 매도를 반복해 왔습니다만은 당일 매수 규모가 3조를 넘어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중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 규모가 1조 7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조금 전 시황폴드에도 올려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이 지난 4월 9일 이후에 4월 9일 날 4월 초에 트럼프 아저씨가 이제 광기를 부리면서 상호관세 25% 적용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이 많이 급락하는 그런 양상들이 펼쳐졌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순매수가 오히려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의 순매수가 4월 9일부터 현재 누적 순매수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9천만 주인데 5월 달까지는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5월 달까지 매도가 이어졌고 최근 들어서 이제 9월 달 들어서 공격적인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9월 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월 1일부터 보면 9월 1일부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8,700만 주. 그러니까 올해 4월 9일 이후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해간 대부분이 9월 달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누적 순매수 금액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누적 순매수 금액이 17조 정도 됩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순매수 금액이 한 17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아니라 국내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 금액이 올해 들어서 올 1월 1일부터 1월 첫날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 금액이 17조 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금액이 굉장히 딱 맞아떨어지는데 기간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9월 1일부터 개인들의 매도가 본격화되는 상황인데요. 9월 1일부터 순매도 금액이 12조 원. 외국인들은 8조 7천억. 9월 한 달에만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매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여기 지금 개인께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전께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순매수가 2020년
하반기 2020년 11월 달이었죠. 이때 9만 원 넘어갈 때 이날 아직도 기억합니다. 2021년 1월 11일 날 LG전자 상한가, 현대차 상한가, 삼성전자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떤 급변이 나타나는 시기였고요. 이때 삼성전자가 9만 1,000원을 기록한 후에 얼마 전까지 다시 뭐 4만 전자 가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이제 9만 원대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개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17조 원 정도 되고 있는데, 개인들이 그동안 꾸준히 누적 순매수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평균 단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 계산해보면 84,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종가가 89,000원이고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개인들이 다 이익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9월 달부터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넘었으면서부터 지금까지 가격에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던지고 있는 것은 일부 작은 손해 혹은 본전 수준에서 던지고 있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삼성전자를 들고 고생을 하다가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 하에 돌입을 했는데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가 510만 명이 넘어서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200만 명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가 300만 명 이상 증가한 거죠. 300만 명 이상 증가한 그 자금들이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의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이 재산을 그동안 외국인이 던지는 거 받아냈다가 비싼 가격에 던지는 걸 받아내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도 지나고 이제 시작되려나 하는 찰나에 개인들이 다 던지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부분이 결국은 시장 내에 수많은 종목들한테 자양분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거칠게 전개됐던 부분들, 예를 들면 금요일 잘 나갔던 게 목요일, 금요일 다 잘 나갔던 게 해성 DS 같은 경우죠. 예.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다 좋은데요.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은 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다 좋은 상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반도체를 보면 그동안 뭐 전통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회사, 원익 IPS, 동진세미캠, PSK, 유진테크 이런 회사들 아주 전통적인 회사들이잖아요. 소위 재벌이에요. 사실은 이런 주식시장에서 작은 회사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사실 재벌들이거든요. 그런 회사들 주가가 뭐 지금 계속해서 연일 올라가고 있는 상태. 유진테크도 벌써 7만 원대예요. 유진테크가 이게 3만 원에 거래되고 있던 주식이었는데 5만 5천 원 가면 밀리고 5만 5천 원 가면 밀리고 그러던 게 지금 7만 원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붙어버리는 현상들. 그리고 테스, 그리고 해성 DS 뭐 잘 나가고 있고 원익 IPS도 마찬가지죠. 원익 IPS도 사실은 3만 5천 원대 정말 힘든 가격들 하에 있었는데 지금 벌써 이제 5만 6천 원대. 이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PSK 대표적인 종목들이잖아요. 두산 테스나의 상승폭이 조금 작기는 작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고 KC텍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거래도 안 되고 있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뭐 잘 나가고 있는 게 하나마이크론이죠. 저희 뭐 매매폴더도 편입되어 있는데 하나마이크론, 심텍, 그리고 이전에 아침 방송에도 뭐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 거래가 좀 부족해서 접근하기 힘든 게 TCK다 이런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 테크윙은 작년에도 잘 움직였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펨트론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네페스도 살아나고 있고요. 아직 뭐 시세가 눈에 들어올 정도는 아니지만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3만 5천 원대 정말 힘들었던 동진세미캠도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때 10만 원을 넘어섰던 ISC도
다시 이제 10만 원대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지난해 좀 좋은 움직임 보이고 아직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GST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다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팹리스 업체들도 최근에 퀄리타스 반도체도 그렇고 가온칩스도 그렇고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들의 삼성전자 매도에 의한 현상도 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 한 종목을 살신성인해서 매도하여 시장 전체의 상승을 구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시장 전체를 놓고 본다면 훨씬 좋은 현상이기도 하죠. 나쁜 건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오래 들고 고생하셨던 분들이 지금 던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아직 우리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환율이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1,407원입니다. 현재 1,407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이 더해지고 있다. 어떤 이유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국내 기관들도 동반해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내 기관들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이 강세 하에 있는데 상승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의 상승을 가져온다.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정부 사이에 3,500억 달러에 대한 직접적인 선결제해라 하고는 하는 부분 우리가 응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답답한 쪽은 누구냐면 물론 우리도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게 타결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대미 수출 관세가 25%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미 수출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실제 조금 전에 시황에도 제가 장문에 글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입장에서 과연 우리를 마음대로 두들겨 펼 수 있는 상황일까? 미국의 제조 기반, 그 다음에 미국의 서비스 업체들, 미국의 주요 메이저 기업들이 사실상 우리 기업들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잖아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원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계속 미국에 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고, 원전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부적인 계약 내용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원전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2차 전지는 어떡합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로봇을 진두지휘하고 움직이게 하는 알고리즘은 미국 회사들이 AI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역시도 백단은 전부 다 우리가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로봇의 동작을 진행하는 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훨씬 더 잘하고 있죠, 지금.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실제 중국과 대치되는 관계 하에 있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략 하에서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아무리 협박하고 압박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불리해지는 건 그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경제적인 환경 하에서도 불구하고 시장에 강한 어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그동안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제가 외국인이 아니니까 잘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예전에 한 15년 전에 나왔나요? 나왔던 영화를 보면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조그맣게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이름 기억 안 나는데 2004년도에 한국에 한 20번 정도 방문을 해서 한국 산업재 종목들에 투자를 해서 한 50배 정도 수익을 올린 그 친구들의 얘기가 잠시 나오는데 그들이 한국 시장을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던 게 왜 이렇게 싸게 거래되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그들이
월가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리서치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월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원래 그래. 거기는 원래 저평가돼서 거래되는 곳이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그만큼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저평가되어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배당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까지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고, 사업주 중심의, 경영자 중심의, 창업주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어떤 부분들이 투자의 대상으로서 제외되는 부분, 또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흥국 시장에 머물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의 저평가를 가져왔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 그건 과거의 일이고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대세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지 않습니까? 한국. 최근에 이제 군사 전문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러시아도 좋아하지 않지만 젤렌스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한다. 만약에 그러면 그냥 게임 끝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군사적으로 세계 5위에 해당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무력적으로. 더불어서 경제 규모도 우리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미. 사실 유럽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해본들 지저분한 나라에 사는 인간들이지, 그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인간들 아니잖아요. 미국 지금 하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과연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선진국적인 어떤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사회적인 어떤 수준, 사회를 바라보는, 사회를 대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선진국에 버금가는 선진국 그 이상의 정치, 문화, 경제까지도 이제 정치까지도 올라서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캐대언뿐만이 아니죠. 이전에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영화 세 글자였는데 송강호 씨 나오고, 저는 그걸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노래면 노래, 영화면 영화, 애니메이션 등등의 문화, 그 다음에 수많은 우리 아이돌 가수들 등등 해서 전 세계 다른 나라 국가들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는,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닭볶음면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육개장 사발면까지도 이제 환장을 하는 거고,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쯤에 10년 넘었죠. 한 20년 전쯤에 뉴욕에 제 친구가 뉴욕에서 우리 떡볶이 장사하는 거 어떻겠느냐. 거기는 떡볶이 1인분에 20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3년 전쯤에 제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제 한식의 세계화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정책들 많이 펼쳤잖아요.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근데 잘 안 먹혀 들어갔었어요. 근데 한 3년 전쯤에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은 외국 나가서 한식당 하면 고생하지 않고 자리 완전히 잡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음식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고급 음식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건강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예전에 한때 외국 사람들, 서양인들은 우리나라 떡의 이 식감, 물렁물렁한 식감을 좋아하지 않아서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그런 걸 더 좋다고 난리 부르스 치는 그 외국인들의 영상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가서 흔히 먹는 술빵 이런 거 얼마나 외국인들이 지금 좋아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모든 걸 통틀어서 지금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그런 국가의 지위에 해당될 수준만큼 올라와 있는데, 한 가지 올라서지 못한 게 바로 주식시장이죠. 우리 주식시장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받고 있는 모든 평가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왜? 원래 그래 라고 하는 인식에서의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미국 시장도 지금 다우지수가 43,000포인트죠. 다우지수가 43,000포인트고
나스닥 지수도 지금 얼마인가요? 지수 정확하게 지수로 보면 다우 지수가 46,758포인트고 나스닥 지수가 22,780포인트입니다. 2023년도에 제가 아침 방송하면서 기억했던 게 13,480포인트가 중요한 가격이다 나스닥. 그걸 넘었으면 또 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미국 시장의 과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다우 지수거든요. 여기가 1987년도입니다. 1987년도에 이전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지금 여기 이제 1980년부터 나오고 있는데, 1980년도 당시에 지수가 700포인트, 다우 지수가 700포인트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던 게 이제 87년도에 이때 7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2600포인트까지 올랐었고요. 거의 좀 쉬어가다가 그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알 수가 있죠. 중간중간에 드랍들은 항상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작은 조정이라고 보여지지만 이 조정 자체가 굉장히 큰 조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지금 여기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에 거의 다 반납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꾸준히 이제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시장입니다. 다우지수가.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22,788포인트인데요. 여기가 코로나였고, 이게 이제 금리 인상 시기였죠.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 거기 이렇게 올라갔지만, 과거에 여기가 이제 2000년도 IT 버블이 생겨날 때였고요. 이 시기에 보면 나스닥 지수가 300포인트 하던 수준입니다. 300포인트 하다가 여기가 이제 300포인트 있던 게 지수가 이제 5,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IT 버블 때 이런 현상을 겪고 그에 대한 후폭풍을 거치고 모든 사람이 아작났고, 사실은 이때 아마존이 2불대에서 100불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불대까지 떨어지는 시기였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미국의 상승은 그럼 부담스럽지 않느냐,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느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왜? 미국 시장이니까. 원래 그런 시장이니까 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작년에 우리 시장에서 2024년도 우리 시장의 하락의 가장 큰 주범이 수급 불균형이었거든요. 수급 불균형 하에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시장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면 이게 2024년도인데요. 2024년도에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대만, 홍콩까지도 올라가고 일본도 올라가는 시장에서 우리만 이렇게 많이 빠졌었어요. 이때 빠졌을 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 수급 불균형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수급이 개선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나니 올해 4월달 이후에 코스피 지수는 54%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는 32% 올랐습니다. 이걸 1월달부터 비교해 보면요. 1월달부터 보면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47%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24% 올랐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 그리고 홍콩이 38% 올랐습니다. 이거 우리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이걸 좀 길게 놓고 보면, 한 5년간, 2020년도부터 놓고 보면, 우리 시장이 지금 올해 들어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한 5년 놓고 보면 아직도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 시장은 전혀 움직인 적이 별로 없는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고개를 살짝 쿵 들고 있는 수준인 거죠.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싼 시장이다. 우리 시장이. 그런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3조 1천억, 그러니까 시간외로 매수한까지 따지면 3조 2천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사상 최고치의 순매수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이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반응,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한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가총액 500조 수준에 있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0조 있을까요? 지금 한국 돈으로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6천조가 넘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얼마 정도 가야 될까? 엔비디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만약 미국 시장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시가총액 2배, 3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그런데 우리 시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낮게 평가받고 한때 기자들한테 맨날 5만 전자니 6만 전자니 이런 비아냥 섞인 그런 소리를 듣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리레이팅이 나타나주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개인들의 자금이 이탈되고 시장 외부의 자금들 또 유입되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유동주식을 줄여주고 국내 기관들이 좀 더 액티브하게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래되고 있는 수많은 종목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종목들이 지금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절대 머물러 있지 않죠. 물론 단기적으로야 주가가 좀 올라가면 오늘 좀 많이 올라가면 내일 좀 빠지고 하는 일들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거죠. 지난주에 뭐 일동제약 뭐 LNC 바이오 막 올라가니까 지난주에 또 대부분 또 막 토해내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주가라는 게. 그리고 뭐 지난주까지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연휴 지나고 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더라도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은 이전과는 정말 달라진 상황이다. K컬처, 그다음 K푸드, K뷰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뭐 K방산도 있잖아요. K반도체, K정시. 예전에도 방송에 그런 썸네일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 시장의 위상이 달라지는 상황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리레이팅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피 5천 이러다 금방 가는 거 아니냐? 가면 어때요? 가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코스피 만 가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요? 나스닥도 지수가 한때 200포인트였고 지금 2만 포인트인데 한때 200포인트였고 다우 지수 지금 이제 4만 5천 포인트 가까이 되는데 한때 700포인트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요? 세상에 그런 법 누가 정해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9월달 수출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지난달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미국의 그 상호관세가 25% 적용되고 있어서 대미 수출은 소폭 줄었습니다만은 전 세계 특히 유럽, 중국, 그다음 남미 국가, 그럼 동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우리의 교역 상대가 되고 있고 우리의 물건들을 서로 사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각 산업 영역에서 우리 기업들이 없다라고 한국이 없다라고 하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북한 리스크가 막 북한에서 핵미사일 발사하고 이럴 때마다 시장 빠질 때마다 미국이 관여해서 전쟁 나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전쟁 절대 날 수가 없다.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전쟁 나는 순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비된다. 수원 평택 쪽에 삼성전자, 이천 청주에 하이닉스 공장이 만약 타격을 받게 되면 전 세계가 그냥 마비되는 거죠. 그냥 게임 아웃이에요. 그냥 게임 오버예요. 한국은 절대 전쟁 나지 않는 국가다.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을 옛날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런 위상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단기적으로 지난 목요일 날 주가가 좀 오르고 끝났으니까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3% 넘게 올랐었거든요. 종가상으로 2.7% 올랐고 코스닥 지수가 1% 정도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에 대한 반작용은 늘 나타납니다.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고객의 탁금은 76조 5천억이고요. 지금 고객의 탁금이 여기 최종일 집계는 아직 저희가 시스템 안 됐는데 76조 5천억이 집계되어 있고 사상 최고치 수준인 77조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M2 잔액이 얼마냐면 4,500조 정도 돼요. 4,500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MF 잔고가 230조까지 갔던 MF 잔고가 197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IMF 잔고가 197조까지 줄어들고 최근에 줄어드는 폭을 보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고객위탁금으로 완전히 다 대체되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고객위탁금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다 지금. 그리고 항상 그랬습니다만 시중 유동 자금들이 이동하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 주로 어디로 많이 가나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부동산 딱 잡혀 있잖아요.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대출 한도가 딱 묶여 있다 보니까 그쪽이 자금들이 잘 못 가는 상황이 결국은 자금들을 갈 곳을 만들어주는. 그 돈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돈은 돈 되는 곳으로 가는 게 돈이거든요. 지금 돈이 어디로 되느냐? 주식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그 돈이 이제 외부에서도 유입되고 내부에서도 평가 금액들이 자꾸 올라가주죠. 시가총액 규모가 자꾸 올라가지고 시가총액 규모가 올라가주면서 개인들이 매도하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 매도 자금들은 결국 주식시장에서 재매수 자금으로 활용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명확하게 이제 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더불어서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여주면 반도체와 대치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이오가 움직여요. 우리 시장에서 늘. 대표적인 개별 종목의 집단이거든요. 가장 큰 영역이고 가장 상장된 종목 수가 많고 예를 들면 원전, 조선, 방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종목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종목이 몇 개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종목들이 쭉 뽑아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물 용산에서 디램 가격들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물론 뭐 GPU에 들어가는 HBM3, 4 때문에 하이닉스가 훨씬 더 잘 나가는 것처럼 잘 나가고 있지만 삼성전자 그에 뒤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고유의 경쟁력이 지금 드디어가 아니라 그냥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부터 시작해서 IT 부품, 핸드셋, 뭐 디스플레이까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개별 종목이란 말이에요. 얘네들 중에 시가총액 5조 넘어가는 종목이 몇 개 없잖아요. 전부 다 대개 시가총액 5천억에서 1조 정도 선에 있는 종목들인데 얘네들이 2배, 3배씩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넘어서지 못했던 정말 힘든 영역에 있던 가격들을 그냥 쉽게 넘었어요. 왜? 물건이 없어요, 이제. 점점 더 시장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매물의 고갈 상태. 시세를 압박할 매물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가 조성되고 있는 거죠. 어디서? 특히 반도체, 바이오 쪽에서. 그럼 얘네들이 개별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들이니까 얘네들 움직이면 시장 굉장히 탄력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시장 내 투자 심리들이 정말 엄청나게 개선되고, 그러면 늘 말씀드렸지만 서로 주식을 살려고 하는 현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지금 그런 수순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주식을 계속 사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돈 많으세요? 많으시면 계속 사세요. 많이 없는, 돈이 없다, 돈이 떨어졌다, 그러면 안 팔면 돼요. 안 팔면 돼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 외국인들, 외국 투자자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가 한 4만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집계된 게 한 4만 명. 그러니까 4만 개 정도의 펀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금들이 일부씩 이제 한국 시장으로 이동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최근에 중국 시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중국 시장으로도 외국인들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미국 시장 빠진다고 이제 아시아 시장, 우리랑 중국 시장 빠질까? 아닐 거랍니다. 오히려 자금들의 이동이 본격화되는 상황으로 맞이하면서 한국 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중심에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졌다. 지수 몇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지수는 여기서 사실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죠.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지만 어쨌든 간에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을 지금 현재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그런 상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지금 제일 고민은 얼마나 주식을 많이 들고 있을까?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뭐 시정석 이런 거 말고요. 최대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하느라고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제 대세는 K정시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수고하십시오.